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소 좀 과한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런 그림들을 지나고 보면은 24년에는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가 아마 매수 포인트 또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거의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안 좋다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조정시 매수.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반등시 매도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최근 시장이 되게 분위기가 뜨겁긴 하지만 네. 저는 1월달, 2월달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추세 반전이 나왔을 때 예고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만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한 흐름들이 나와서 밀릴 때 사자 쪽으로, 그러니까 매수 기회가 올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장님께서 네. 왜 그렇게 좀 천천히 가자, 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그쵸.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1월 증시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강했죠.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강했고요. 네.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IT,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돌 수 있다, 은행은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했던 거죠. 1월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180까지 갔던 게 다이렉트로 2480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1월 27일 날,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300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런데 이 흐름들을 보면은 진짜로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말부터 시장이 너무 과하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는데 미국 통화정책에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한 건 맞죠. 75bp 하던 걸 50bp, 25bp로 줄였는데 1월 말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해봤자 5%를 못 넘을 거고 75bp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을 막 키웠어요. 네. 중국도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라고는 했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경기가 개선될 거야라는 기대를 했었던 거고 한국 반도체도 실적 쇼크가 나왔고 감산도 뭐 확실한 얘기를 안 했는데 무조건 경기 업황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고 중국 경기 좋아질 거고 반도체 업황 좋아질 건데 시장의 기대가 1월 달에 너무 빠르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 달 흐름들 보면 조금은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가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 또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상은 빠르게 멈추고 물가가 빠르게 잡힐 거고 금리 인하로 바로 들어갈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마일드한 침체나 연착륙이면 빠르게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물가가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많이 하려면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낮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기대감들이 너무 과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2월 전망을 하면서 좀 과유불급이다.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또 재밌는 그림이 2월 초부터는 금리 인상이 더 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좀 더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커졌죠.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해졌는데 네. 재밌는 그림은 네. 그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특히 중화권 증시도 흔들리고 달러는 반등을 하고 채권금리 반등을 하고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2월 달 들어서는 뭐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은행 1월 달에 가장 강했던 업종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도 좀 슬로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잘 버티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노 랜딩 경기 성장은 계속되는데 물가는 잡힐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금리 반등하고 달러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와장창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야 경기 성장은 계속돼 라고 하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그 추가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그림들을 노 랜딩이라는 경기 성장 계속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꼭 골대를 옮기면서 축구하는 기분이다. 이럴 땐 이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저럴 땐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좋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요 빨간색 선이 글로벌 지수거든요. 네. 등락은 있긴 했지만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화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쭉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해도 달러가 반등을 해도 증시가 별로 안 흔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소 좀 과한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언제든지 조금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2450, 2480 그러니까 1월 27일 날 2480을 찍고서 거의 한 달 가까이 2420에서 2480 60포인트밖에 안 되는 박스권을 여러 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멀지 않아서 위로든 아래든 움직일 텐데 저는 단기적으로 좀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께서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는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흐름은 좀 좋게는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제가 보는 큰 흐름인데 네.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한 7, 8월 3분기 초반까지. 왜냐면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 이 와중에 중국 경기가 좀 반등을 하겠죠. 자, 미국 경기가 슬로워지긴 한다는 그림 안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원화 강세랑 위안화 강세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림들은 중국 경기에 대한 그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 8월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 2600 돌파 시도, 2700에 근접하는 그림. 그렇게 보면은 저는 전저점 수준에서 지지력만 보여준다면은 한 500포인트 전후 어떻게 보면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 뭐냐면은 연준이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게 미국 중앙은행에서 3월, 6월, 9월, 12월마다 경제 전망, 실업률 전망, 물가 전망을 계속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23년 GDP 성장률이 0.5, 24년이 1.6, 25년이 1.8이에요. 네. 그리고 물가는 24년에 2%대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100bp씩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23년 점도표가 5.1이고 24년이 4.1, 25년이 3.1이에요. 아마 3월 FOMC를 지나면 이게 상향 조정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미국 중앙은행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물가가 잡히면 경기가 올라가는데 금리는 내려줄게. 네. 물가가 잡히면. 네, 물가가 잡히면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려준대요. 역대급 보지 못했던 장세가 진짜 벌쳐질 수 노랜딩이네요. 그죠? 네. 그런 장세가 벌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도 5.1까지 가는 그림에 있어서 경기가 좋아서 간 건 아니거든요. 물가 때문에 간 거죠. 자, 그럼 물가가 잡히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금리를 내릴 거야. 왜? 미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여전히 중립금리, 합리적인 금리 수준,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2.5%예요. 그러면 또 다른 통화정책 정상화, 너무 과도한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5% 이상으로 금리를 과격하게 올렸다면 향후 흐름들은 물가만 제대로 2%에 유지한다면 금리를 다시 2.5로 가게 만들어줄게 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회복 플러스 기준금리 하락. 이 그림이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러면 왜 시점을 24년으로 보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23년은 주요국들의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다 달라요. 요 위에 그림이 파란색이 미국 GDP 성장률이고 회색이 유로존 GDP 성장률인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온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유럽은 23년 3분기가 경기 저점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23년 4분기, 중국은 23년 1분기,
한국은 23년 2분기.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은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들이 좀 지연되는 그림들을 보이고 있지만 2분기, 3분기를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린 이유가 요 그림이거든요. 한국은 먼저 금리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고 한국 수출도 2분기를 저점으로 올라온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2분기, 3분기쯤에 모멘텀이 한번 들어올 수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많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거다. 근데 이런 그림들을 지나고 보면은 24년에는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물가도 보면은 미국도 지금 전망치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4분기 유로존은 올해 내년 1분기, 한국은 올해 3분기쯤에 물가가 2%대로 들어가니까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완화적으로 갈 여지가 커진다. 그러면 24년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23년 1분기 그리고 23년 4분기 때 잘 매집해 놓으시면 아마 수익을 꽤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혹시 네. 요즘에 좀 또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맞아요. 뭐 빅스텝 얘기도 막 나오고 네, 하는데 네. 그런 우려는 좀 작다고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게 커진 건 맞아요. 네. 왜냐면은 노랜딩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랜딩이란 기대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가 성장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물가가 안 떨어질 거예요. 특히 최근 경제 지표가 좋은 것들을 보면 고용하고 서비스업 지표들이 좋아요. 지금 물가 부담이 가장 큰 게 서비스업 쪽이라서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지면 뭘 할까요? 연준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자, 미국 중앙은행이든 한국 중앙은행이든 국가별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할까를 보시면 금리를 높여서 수요를 조금 제어하려는 거예요. 경기를 좀 톤다운, 캄다운 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의지인데 경기가 괜찮다고 한다면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힐 거고 연준은 다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더 악화되겠죠. 금리가 5.5, 7 막 이렇게 하면 더 악화되겠죠. 그럼 물가가 잡힐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가 괜찮다라는 의미는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월 CPI도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년대의 변화율인데 최근 3개월 동안에는 CPI가 5%포인트, 6%포인트, 6%포인트 떨어졌고요. 코어 CPI도 3%포인트, 3%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0.1밖에 안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소비도 괜찮고 서비스업 경기도 괜찮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1월 달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 보니까 재화 물가들이 더 이상 안 떨어졌던 거예요. 서비스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물가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흐름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최근 시장 흐름들이 좀 불안정하죠. 이게 뭐냐면은 3월 F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인데 원래는 3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25bp 하고 이제 5월 달에부터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요 그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2월 초 2월 FMC 회의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5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할 거야가 58%였어요. 25bp 할 거야 라는 거는 30%였고 50bp 할 거야 라는 빵프로였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물가가 잘 나오다 보니까 25bp 할 확률이 76%. 금리 동결 확률이 6%. 5월에 또 한 번 올린다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 그렇죠. 그리고 50bp 확률도 지금 20%를 넘고 있어요. 최근까지 보면은. 이게 연준의 스탠스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 그동안 너무 안도를 했다는 거죠. 금리 올려봐야 3월 달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말했던 기준금리 23년 기준금리 5.1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6월 달에도 최근 변화들이 뭐냐면 바뀌었어요. 25bp 금리 인상률이 52%, 금리 동결이 34%. 그래서 2월 FMC 때만 하더라도 금리 고점은 4.9야. 5% 못 넘을 거야. 그리고 금리 인하는 4.1까지 떨어뜨릴 거야. 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까지 보면 5.28%.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5.1을 넘어서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아마 3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때가 변곡점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5.28까지 올라갔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면은 5.4를 제시하든 5.5를 제시하든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새롭게 뭔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월 22일이 FOMC 회의예요. 네. 그때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금리가 최근 3.9를 넘나들고 있고요. 10년물이. 2년물은 4.8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금리가 좀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 10년물은 4.4% 좀 돌파 시도 2년물은 5% 돌파 시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도 102 밑으로 움직이던 게 지금 104, 막 105 근처까지 가고 있어서 한 107, 108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22일, 그러니까 3월 FOMC 전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불안감일 때 시장이 조금 흔들릴 흔들릴 수 수 있군요. 있다. 예. 그리고 그때 3월 22일 전후로 시장이 흔들리고 밀려나게 된다면 그때가 아마 매수 포인트 또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2024년에는 그래도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매집을 하자. 예. 외국인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잘 보시면은 외국인이 2022년 7월부터 2200 밑에선 사고 2400 이상에선 조금 정리하고 2200에선 다시 사고 계속 이 패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400, 2500 근처 왔다라고 해서 더 올라갈 것 같아라는 것보다도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2월 셋째 주 되면서 외국인은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매수를 더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심리, 특히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고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면 원달러도 1325, 50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은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그 조정을 좀 이렇게 받을 때요. 네. 그 팀장님 저희가 어떤 좀 섹터나 주식들을 사면 좋을까요? 1월 달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증시가 추세 반전이 됐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갈 겁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2분기, 3분기 때는 중국 변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월 증시를 보면 딱 그 그림이에요. 중국 증시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 개선, 그 와중에 IT 가전, 은행, 화학, IT 하드웨어, 반도체,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네. 그리고 뭐 이런 업종들을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방산, 인터넷 이런 애들은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 필수 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래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산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과 중동, 특히 유럽과 중동 쪽에서 국방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최근 핫한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종들에 대해서 1월 달에 강했던 업종들을 조정받으면 산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